옛날 창원에는 여우고개라는 약간의 비탈길이 있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고개는 그 지역에서 소문난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여겨졌다. 낮에는 평범한 길목에 지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하고자 했다. 이유는 여우고개에서 종종 여우 요괴가 나타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때 당시 창원의 주민들은 트럭이나 자동차보다는 주로 걸어다녔고 농산물이나 물건을 나를 때에는 소달구지를 이용하곤 했다. 여우고개까지 오는 길목은 넓고 평평하여 이동하기 좋아 이 경로를 자주 선택하곤 했지만 해가 저물고 나서는 사람들의 경계가 두터워졌다. 여우고개에 얽힌 전설은 무엇이었을까? 한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이 고개에서는 실제로 여우가 많이 서식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영민한 여우가 있었는데 이 여우는 사람을 홀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밤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길을 헤매는 이들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 외관상으로 그저 길 잃은 처량한 여인 같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바로 인간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여우 요괴였던 것이다. 이 전설 속 여우는 천하의 유혹을 일삼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종종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한다. 만약 질의 겁에 먹히거나 여우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붓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전설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우고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손목에 빨간 꼬리표를 두르고 지나야 한다는 믿음이 전해 내려왔다. 빨간색은 여우가 제일 꺼리는 색이라 하여 여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부적인 셈이다. 한 번은 한 젊은 농부가 밤늦게 이 고개를 지나가던 중 잠시 눈앞이 흐려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청했다. 농부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두렵기 시작했지만 이내 제정신을 차렸다. 그는 손목에 매달아둔 빨간 끈을 만지며 오직 다음 계절의 풍년만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농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여우고개라는 이름만 남아있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옛 전설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전설은 여전히 창원의 오래된 주민들 사이에서 한때나마 실체가 있었던 존재에 대한 경고로 회자되곤 한다. 따라서 이곳을 지날 땐 여전히 같은 신중함을 가진 채기를 재촉하는 이들도 왕왕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에는 발을 내딛는 곳마다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강진 용왕의 전설이었다. 강진 땅은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자연 덕분에 농업이 번성하였고 그 중심에는 농부 강씨가 있었다. 강씨는 불철주야 논과 밭을 가꾸며 가족을 위해 일한 성실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강씨는 들판을 갈던 중심비로운 호수에 이르게 되었다. 햇볕이 반사되어 호수 위에서 빛나는 물결은 금처럼 눈부셨다. 호수는 마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형성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호수 아래에는 용이 살고 있으며 용이 가뭄 때 비를 내려준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해는 유난히도 가물어 어디를 가든 마른 논과 시들어가는 작물뿐이었다. 강씨는 절망감에 빠져 하늘을 보며 눈물로 가득한 기도를 올렸다. 이윽고 그는 평소와 다른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나타난 금빛 용은 그에게 곧 비가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성실한 노력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강씨는 깨어나자마자 그 꿈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호수로 향했다. 그리고 호수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용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기이하게도 그 순간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호수로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용에게 자신의 기도를 올렸고 누군가는 강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마을 회의에서는 호수를 용왕의 호수라 부르기로 하고 매년 감사제를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농사철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마다 호수에 모여 풍작을 기원하고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세월이 흘러도 이 전설은 강진에서 여전히 전해지며 특정한 기상이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호수로 가서 용에게 도움을 청하곤 한다. 이 이야기는 강진 지역의 자연에 대한 존중과 믿음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창원 지방에는 넓디 넓은 용지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었고 몇몇만이 그 깊숙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푸른 여름날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가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말하길 그 연못에는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을 때마다 신비로운 두루미가 내려와 춤을 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지만 하루는 호기심이 많은 한 소녀가 새벽에 몰래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 안개는 정말 자욱하고 물결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이 말한 대로 두루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소녀는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것은 환상의 세계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황금빛 햇살이 퍼져나왔고 그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두루미가 연못 위로 내려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날개짓과 물결의 흐름은 시간마저도 멈추게 하였습니다. 소녀는 두루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두루미의 춤은 단순한 움직임 그 이상이었고 이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연못과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되는 듯했습니다. 어느 순간 두루미는 소녀와 눈이 마주쳤고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소녀는 그 언어를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두루미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고 안개가 걷어지면서 소녀는 그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어떤 변함없는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소녀는 연못 해설화처럼 전해오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늙어 노파가 되었고 연못은 여러 차례 모습을 달리했으나 소녀의 이야기는 창원의 민속신앙 중의 침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습니다. 그리하여 이 전설은 창원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과 신비로움을 잇는 다리의 상징이 되어 두루미의 춤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전설을 찾아 용지 연못을 방문합니다. 아침 안개가 깔릴 때마다 신비로운 두루미의 모습을 꿈꾸며 그 연못가에서는 여전히 누구나 아름다움과 평화가 가득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창원의 자연과 역사의 깊은 부분으로 언제까지나 전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의 깊숙한 산속에 위치한 용문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고 이를 둘러싼 숱한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용문사에 살았던 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 옛날 용문사는 신비로운 용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용은 금빛 비늘을 가진 웅장한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거나 재난이 밀어닥칠 때마다 용에게 기도를 드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찰의 주지스님은 용을 위한 연등제를 매년 열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날만큼은 정성을 다해 수확한 농작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악한 마음을 가진 도사가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의 힘을 빼앗아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워 용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며 사람들의 삶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용은 이미 그의 속셈을 알고 있었고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어 용에게 결투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결투가 벌어졌고 두 존재는 정성을 다해 싸웠습니다. 용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고 도사 또한 강력한 마법과 술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싸움은 오래도록 계속되었고 마침내 용은 도사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은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용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이 지켜온 사찰과 마을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목숨을 다해 그의 금빛 비늘을 땅에 흔들며 영면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용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큰 제사를 지내며 용문사를 꾸준히 찾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 용이 여전히 사찰과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용문사의 땅에 그의 비늘이 뿌리를 내려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용문사는 많은 이들이 찾아와 이 전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신성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는 구슬공주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미모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능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나온 눈물은 순결한 구슬로 변한다고 했고 그 구슬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어요. 구슬공주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은 가뭄과 흉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구슬공주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구슬공주의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했어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본 구슬공주는 그의 진정성을 느꼈고 그의 염원에 응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슬공주는 마을의 우물가로 가 노인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구슬로 변화시켜 우물 속에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구슬이 바닥에 닿자마자 우물은 갑자기 풍성한 용천으로 변해 마을 전체로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물을 맞이하였고 오랫동안 지속되던 가뭄도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슬공주의 구슬은 이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구슬을 비밀리에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구슬을 손에 넣기 위해 서로 욕심을 부리며 다투기도 했죠. 구슬공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이 그녀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음을 깨달았죠. 결국 그녀는 다시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모든 구슬을 우물 속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우물 앞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우물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슬을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었죠. 구슬공주는 그날 밤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마을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는 이미 모든 인간의 욕망을 초월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구슬공주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아직도 귀한 시련 앞에서 구슬공주 이야기를 읊조리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